자,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사의 개념.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쭉 읽었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개념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는 이제 틀린 거. 우선은 사음보 연속체 체크 가능하지, 그지? 그다음 정격 가사. 그 다음에 시풍이 호방하다, 기교가 뛰어나다. 형식은 운문이다, 내용은 산문이다. 교술장르에 속한다. 경기체가의 붕괴에서 발전됐다. 근데 창작 당시 16세기 국어 표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여기 송강가세유 이선본이라는 것이 숙종 16년 1690년이다 라는 기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1번 같은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알아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지. 그죠? 따로 노트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 기행의 동기와 부임의 여정, 성은에 대한 감격, 유교적 충의. 근데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게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시문이 어떻게 나와 있나 좀 봐주시고요. 특히 중략돼 있는 부분들 이거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조금 우리가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못 쓴다고 하더라도 내신 문제 풀 때는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4번처럼 인생에 대한 관조, 성찰 뭐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부분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건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부분인데 각각의 내용들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체크는 좀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글의 전개 방식 같은 경우에도 공간 이동이라는 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시문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전에 봤었던 일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으로 또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3번 같은 문제도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조가 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어조가 변하는 부분 어떻게 판단한다? 화자의 정서를 가지고 판단한다. 또는 태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정서는 특히 상황과 연결되는 그러면 산중을 매양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은 어조가 변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볼 때는 이런 문제 유형들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돼. 그래서 체크를 좀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겠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감격한 심정을 행동 뭐 이거 들이달아 이것도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고 앞에서 정리했을 때도 했었죠. 기쁨의 표현. 그 다음 기억, 방면을 맡기시니 라는 부분. 기억이 뭐지? 강호의 병이 입었다. 이 부분이니까 자연 친화 들어와야 되겠죠. 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소양강 나리물이 어디로 들어간 말이냐. 그래서 인생구상 지우시면 4번 지워지겠지. 1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주시면 되고 A 부분에서는 요거 그죠? 눈에 살짝 찍어 놓고 이때 뭐뭐 배웠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겠지. 그지? 자, 그럼 가볼까? 적절한 거. 관내 주요 도시를 나타내고 있다. 관내 주요 도시. 화자와 연관 있는 도시. 직유와 은유. 그 다음에 부임의 여정을 생략을 통해 속도감 있게 다 맞는 표현이고요.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좋아? 아니겠지. 그지? 6번도 쉽게 고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7번. 기억에 대한 거, 기억. 이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 자, 그러면 폭포의 모습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 대구와 대유. 대구, 됐죠? 비유. 그죠? 비유.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생동감 있게 그렸다라는 것은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냐 생동감 있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나타낸 부분 찾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고정된 시점 대상을 감각. 그러니까 고정된 시점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아니지. 나왔던 개념도 아니고 그럼 잠깐 스킵하고 좀 이따 생각을 하고요.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건 무조건 맞으니까 답은 4번일 건데 그럼 고정된 시점에서 표현했다라는 걸 뭘로 봐야 되냐. 시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원경, 근경 또는 입체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감각적 심성처럼 하나의 감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채로운 감각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입체화가 형성되는데 원경, 긍경 같은 경우가 요 시점에 대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딱히 찾을 수는 없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경, 긍경 요걸 찾아주는 게 아마 시점. 내가 볼 때 이건 뭐 시선?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죠? 요렇게 나타내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기는 해. 그 다음에 8번 니은을 통해 부각하려는 대상 형상화. 니은 나왔죠 여기. 그지? 그럼 부용을 꽂은 듯 배곡을 묶은 듯 정적 이미지였고 동명을 박찬 듯 이런 것도 역동적 이미지, 북극을 떠받치는 듯이라고 본다면 이런 거 나오겠죠. 아름답다, 그럼 힘차다.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디귿에 드러난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 디귿 눈으로 보시면 지조절개 눈에 들어오죠. 그럼 지조절개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지조절개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읽다 보니까 요거 임금의 잘못을 용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신화. 우리가 요걸 그렇죠. 직관한다고 그러죠. 직관신. 그래서 간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봤더니 그때 기억나죠? 하늘의 취미로 무슨 일을 사롤이라 이야기한다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4번으로 골라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선비. 그래서 요건 이제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기에 구한다. 어떻게 본다면 나라를 위한 지조 절개를 바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은 범위를 좀 벗어났지. 그지? 목민간 아니겠고 4번 해주시면 되고, 뜻풀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소사떠니 이런 것들 소소뜨니, 그죠? 소사뜨니지 뜨니 더니가 아니라. 그래서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라는 거 찾기는 아마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선학 이런 거 골라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 윗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문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문 없이는 나라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 성은에 대한 감격이 있었죠. 서사 부분에 성현의 경지 흠목 공자 부분, 자인의 장관의 경탄 워낙 많았고요. 목민관의 포부, 선종포부 나오는 거 요걸 찾는 거니까 성은에 대한 감격은 앞부분 됐죠?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다 이 부분 나와야 되니까 4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요건 조금 쉽긴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13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 기역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여기 천년 노령, 화자 자신, 천년 노령,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정치적 여건. 그래서 여기 풍운을 얻어서 3위로 선정을 베푸는 거지 맞는 얘기고요. 음해의 이온풀은 고통스럽게 있는 백성이고, 음해라는 것은 음지에 사는 것. 그죠?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뭐 하겠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애민사상과 관련 있는 거. 그 다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지? 요렇게. 자, 그 다음 비읍을 평가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요런 문제 풀 때 보기와 비교하여 뭐를 평가해라? 그렇지. 비읍을 평가하라고 그랬어. 비읍을. 됐죠?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비읍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됐죠? 요렇게 평가를 해야지. 이해 갔지? 요런 방향으로. 그래서 일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적절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2번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는 게 좋아. 됐지? 그러면 자, 시각적 측면에만 요런 단어들이 보이거든. 그지? 제한된 정보를 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시각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었어? 시각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렇지 청각도 있었죠. 그럼 여기는 청각이 있나 없나 확인만 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럼 청각은 없지? 그럼 시각적 측면만 초점 맞췄다라는 2번 답을 고를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역동적 심상을 더욱 강하게 뭐 이런 것들은 용의 조리.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 됐죠? 비교적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비교는 실제 여기는 뭐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면 7가지 풀어서 직유법이 있고 은하수 이것도 폭포니까. 됐지? 뭐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뭐 누가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 그 다음 15번 뭐 찾아주시면 되고 16번 마찬가지겠지. 자, 그 다음 넘겨서 17번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이거 항상 주의하자라는 거 잊지 말고, 본문에 대한 것들이 뭐야? 전부 다 있는 거야. 목민관,
신선생의 동경, 일출강경, 조정상황에 대한 근심, 금강산을 떠난 아쉬움 이런 거 있지. 만약에 이 구절들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좀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선 쭉 올라가 보면 동화로 공유로 가는 거. 그럼 동해로 가는 부분들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좀 더 많았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목민관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부분은 선우후락이라든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분까지 나간 부분은 없네. 그지? 그래서 이것도 차분하게 하나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 17번 같은 문제는 항상 조심해서 푼다. 알겠지? 중략된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요 감정이입이죠. 새와 같은 역할하는 거. 감정이입 프린트도 다시 줄 겁니다.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 프린트 이제 묶어서 줄 거니까, 거의 뭐 출제됐던 모든 선택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줄 테니까 꼭 다 외워서 정리해 주시고. 서정적 자신을 뜻하는 말. 요거 대화 부분인가요? 대화 부분을 좀 넘어서는 것까지 나왔다. 그지? 취선을 빗기시로 이런 건 좀 풀 수 있어야 돼. 공수의 성령인가 요거는 자인에 대한 아름다운 예찬하기 위해서 그죠? 대유법 형태로 쓴 거. 사선은 어디 가니? 그래서 요거는 3일포에 머물었던 사선 그 말하는 거지. 지향하는 대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육룡이 밭엔 난다. 이거 비유죠? 그래서 일출을 보리라 밤중을 일어나니 상운이 상서로운 기름이 구름이 뭉게뭉게 육룡이 떠받치는 듯하다. 그 다음 시선 어디 가고 회타만 남았느냐. 요거는 요것은 2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골라주면 되고. 자, 요거 연결 같이 해주시고요. 아마도 널그름 근처에 머물세라. 요거랑 연결해서 이존호가 그래도 신돈을 비판했었던 구름, 신돈, 간신 됐죠? 열구름과 같은 거 체크해 주시는 거 알아두시고요. 삼인국, 송민국 같은 경우는 뭐 유배가사니까 거기에 구름은 간이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서 간신 체크 꼭 해주셔야 돼요. 됐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1번 21번 같은 문제가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얘도 밑에까지 쭉 읽어서 5번처럼 나오는 건 너무 쉬울 거고요.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선택지 A, B로 나눴죠. A를 통해 B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인과관계. 그래서 앞에 부분에 OX, 뒤 부분에 OX, 인과관계 OX, 요 과정. 그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진도 때문에 1학년들은 뭐 설명을 좀 했는데 2학년들은 진도 때문에 설명을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문학 시작하기 이 부분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줄 테니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좀 보시고 바라고요. 모의고사나 이런 거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기억. 속성.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얘기했던 거네. 그지? 물결도 자도잘시야 모래를 해리로다. 여기 아니구나. 기억이지, 기억. 경포로 나려가니. 경포는 잔잔한 거. 그죠? 잔잔한 거.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니은에 담겨있는 정선. 니은이 아까 뭐였죠? 니은은 이도공 가자인데, 이도공 갖춘 데가 또 어딨냐? 여기가 너무 아름답다. 예찬, 그지? 그러면서 이도공 갖춘 데. 그러면 요거는 요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다 갖춘 거. 광활한 바다에 대한 경탄. 으로만 체크하기가 좀 아쉬워서 넘겨보려고 봤더니 잔잔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서는 원래는 두 개를 다 같이 써줬어야 되는데 광활한 바다에 대한 경탄 하나만 있으니까 이걸로 답은 체크해 주시고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도곤 갖춘데, 그지? 뭘 갖췄다? 조용한 것과 그 다음에 광활한 것, 이 두 가지를 다 갖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 근데 세찬파도 지울 거고요. 경계감 중요한 단어 찾아놓으시고, 어지러운 나라 아니고, 배가 나무에다 느껴진 흥치 아니고, 경자에서 바라본 경관에 대한 예찬 아니겠죠. 만약 이걸 봅시다. 정자에서 바라본 경관에 대한 예찬, 요렇게.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어디 갔어? 고줌 헤라마야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고 노른교 대양이 거기로구나. 우선 요렇게 본 거지.
됐죠? 조용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이도공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 거라고 했을 때 요 정자에서 본 예차는 이 부분일 거야. 그죠? 요 부분일 거고 요 부분은 이도공 갖춘 데지 갖춘 데.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가 가장 아름다우고 두 요소를 다 갖춘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건 좀 오답도 있었겠다. 그지? 그냥 편하게 막 가긴 그러네. 아까 내가 문제 풀 때는 그냥 하나가 빠졌나 보다고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자에서 바라본 경관에 대한 예찬도 애들이 오답을 좀 골랐겠는데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문제는 요렇게 내줬어야 돼. 만약에 1번, 5번 있었다면 선생님은 야 이거 좀 애매하다. 그지? 문제 잘못 냈어. 여기서는 요걸 같이 써주게끔.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의 관점은 문제를 수정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24번 A에 대한 풀이 이런 것들은 잇따라 문의 봐라 거기인 것 같다. 문의 봐라. 됐죠? 나머지는 한번 다 체크해서 고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그냥 눈에 들어오죠? 안경이 유용하는데 풍경이 못쓸면이 그죠? 파도, 울보라, 포말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보기의 관점 요거 이제 봤더니 그거더라고. 작가, 독자, 기적 효용론 찾는 거. 그래서 자연을 감상하면서도 운명을 퍼진 부분을 다른 모습을 본받을 만하군. 누가? 독자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작가 나오는 거 이런 걸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적 가치를 중요했던 당시 분위기 그 다음 작가 됐죠? 작가 양반 가사 이렇게 그 다음 목민간의 포부 뭐 이런 것도 고를 수 있지. 이제 뭐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 뜨는 곳이 가까운 동에서 명월을 기다리는 말로 부상은 함지와 비슷한 의미. 부상하고 함지는 다르죠. 그지? 네. 해가 뜨는 곳이 가까운 동해에서 명월을 기다린다. 기억. 부상 지척의 명월을 기다린다. 요거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죠. 상상적 공간, 함지하고 부상 두 개 단어 꼭 찾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대체 문제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표시해 줬으니까 신선이 작가에게 하는 말 그대를 내 모르랴. 정철이 원래 신선이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국자를 북두성으로 동해를 담아 그래서 화자의 호탕한 기사. 그 다음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우아의 등선 화자의 신선적 풍모 꿈의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혹시 2번 같은 경우도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 그지? 왜냐하면 시나 소설이나 작가가 특히 시는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주제를 드러낼 때 서정적 자아를 내세우지. 근데 작가의 내면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는 쪽으로 시가 써지다 보니까 보통 화자는 작가로 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이해갔지? 그래서 화자 이걸 우선은 화자라고 해놓고 화자는 100% 맞고 정철은 세모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요런 문제 유형 때문에. 이해갔지? 작가랑 서정적 자아는 무조건 같은 것은 아니다. 이해갔니? 왜 작가를 서술자라고 하면 틀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 이건 약간 주의하자. 자, 그 다음 30번 전격가사 많이 설명했던 거고. 자, 그 다음 31번 넘어갈게요. 회양에서 맥수지탄의 감정을 느꼈어. 맥수지탕은 어디였어? 그렇죠. 궁왕 대궐 터였고 선종포부는 회양은 맞고 그죠? 이렇게는 맞는 거. 12폭포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역동적. 근데 은하수항구비와 도경 12구비로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요건 좀 문제가 있지. 그지? 12폭포의 시각과 청각을 또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지? 아이고 어디냐? 아까 표시를 해놓을 걸. 그지? 문제 풀 때는 선생님 체크를 했는데 한번 찾아서 정리해줘. 그 다음에 여기 동해로 가는 행렬 백성들에 대한 애정은 없었죠. 총석정에 올라가서 사선봉의 장관 보고 옥황상제 두개에 바치는 내기둥. 그 다음 3일포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라고 한 거니 그냥 찾아간 건 아니지. 됐지? 31번 같은 문제는 정보 세부적으로 좀 나눠갖고 정리해 주셔야 돼. 알아듣겠죠? 31번 중요한 문제 유형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 및 의미와가 다른 바는 기억.
내벗, 시선, 그대 진선. 화자냐 아니냐 이거 찾는 문제인 거지, 그지? 예, 그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다에 대한 설명. 다는 왕정 유한, 바다 밖은 요쪽. 요것도 하나하나 일치 문제니까 찾아주셔야 돼요. 비유, 공간 이동, 밤 동안의 시간 변화, 백년하는 임금 화적에 보낸 은혜, 도덕적 신선사상, 도교적 신선사상, 유교적 현실주의 사이 갈등, 임금을 보필하고 싶은 마음과 선정의 보부 사이 갈등. 아니지, 이건 자연 사회적인 측면이니까 이것도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관동별로 좀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요런 문제 31번처럼 어떤 틀리는 요소를 아주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서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라이 A에 대한 이해. A는 북두정인가요? 아, 꿈. 호방한 기상, 북두성 기울여 보고 있었고, 화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전생. 자, 그 다음 선정을 베풀겠다는 화자의 책임은 선우후락, 상상적 공간을 통해서나마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상적 공간을 통해서나마. 상상적 공간이 이제 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탈속적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드러난다. 꿈은 해소죠, 해소. 됐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생은 그렇죠. 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그렇지, 상계의 진선이었다.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그렇지, 전생의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나 라이 B에 대한 설명. 명월이네. 명월. 전체 이상을 집약했다. 맨 끝에 명월인가 본데. 아, 그렇지, 맨 끝에 명월. 그지? 그 달기다는 명월이 아니라 전체 이상을 집약했다고 그랬으니까 상징적 장면이다. 요거 아니죠, 그죠? 임금의 은혜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어떤 화자가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소재로 봐야죠. 유교적 이상 요런 걸로. 그 다음에 음수율, 전격가사, 퍼진 세상 그렇게 되겠죠. 35번도 쉽을 거고요. 경포. 요 문제는 이제 풀다가 해놓은 것 같아. 요거 37번 때문에. 그지? 예, 그래서 뭐 다음 A에 대해 미리 언급했다. 뭐 할 때 감상하는 부분에 내가 감상을 하면서 다음 여정에 대해 미리 얘기한 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보단 쉬웠고,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의상대와 망양대에서 본. 됐죠? B는 시간적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의상대와 망양정에서 본 거를 구분해야지. 그지? 의상대에 본 건 일출. 됐죠? 그 다음에 망양정에서 본 거. 됐죠?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낮이냐 밤이냐 뭐 이런 것들 찾으라는 얘기지. 골라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해 주시면 요거 쉽겠다. 37번 같은 문제라든지 31번 같은 문제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새롭게 어떤 구절들을 좀 재구성하거나 구절들을 서로 묶어서 조금 복잡하게 될 수 있을 거야. 37번 같은 거 기억 잘 해주시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쉽지? 근데 요걸 이제 하나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선생님 따로 표시 안 했죠. 왜냐하면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냐 화자냐 뭐 이런 거 굳이 그죠? 구분 나눠서 내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운율감 형성될 거고, 시상전개 대화 방식, 색채 대비인데 뒤에는 보이죠. 현실의 모순을 보여줬으니까 요거는 정호 판단해야지. 그지? 이쪽 부분은 정호 판단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4번 골라낼 수 있겠다. 됐지? 현실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문제들도 중요합니다. 38번 같은 경우도. 38번 같은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요런 시들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질적인 거. 이질적이라는 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긍정 부정 나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개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욕망. 그거 찾는 거잖아. 그렇게 연결시키면, 자, 명월의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지. 사회에서 요구랑 관련 있는 거. 그래서 자연에 대한 애정 연결될 수 없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5번 같은 문제 푸는 방식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9번. 표현상의 특징. 근데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가 쭉 풀었을 때, 한번 그냥 전체를 흐름을 쫙 읽어서 요렇게 틀리는 경우는 잘 안 낼 것 같아.
뒤쪽에서 틀리는 부분을 낼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 부분. 그 다음 또는 뭐 인과관계가 틀린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조금만 꼼꼼히 읽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요 뒤쪽까지는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요 앞부분에 뭐를 집어넣는 거지? 화자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줄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 이해 갔죠? 40번 화자가 보고 느낀 것이 아닌 것. 이런 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될 때 시간을 막 오래 끌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시문을 이렇게 주고요. 준 다음에 여기다 여정이라고 해놓고 또는 견문이라고 해놓고 그죠? 감상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정 정오 판단한다든지 견문, 감상 해서 요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정이 실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고 견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그 견문이 무엇인지 찾는 거. 감상은 거의 대부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겠지. 감상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서 감상에 대한 정오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이해갔지? 그래서 요렇게 아마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 시간을 막 끄는 문제 요거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정리용은 다 돼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죠. 관찰사, 우국지정, 연군지정, 애민사상 같은 유교의식. 그럼 기억 같은 경우가 답이었으면 기억이 자연 친한가요? 벼선 진면목 그렇지. 자연에 대한 예찬. 그지? 인거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음의 이연풀 유교적인 거. 그렇게 고르는 문제지. 자, 그 다음에 43번.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 같은 경우나 관동별국과 연결됐던 작품들은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문제, 중요한 문제 유형이지. 모두, 뭐뭐와 달리 비교 대조하는 문제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본문 읽고 나서 자 A, B와 모두 체크해놓고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은 되게 짧아. 근데 A 부분 그죠? A가 어딨나? 여기도 짧고 그 다음에 B 부분 이렇게 있지,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연결시키는 건데 보기처럼 이게 짧으면 괜찮은데 보기가 만약 길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부터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됐지? 그래서 모두니까 혹시 A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이 없다면 그럼 지울 수 있는 거니까. 이해 갔죠?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보시면 B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이건 간단하지.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맨 뒤로 빼도 괜찮을 것 같아. 세 개를 다 비교하는 거지만 얘는 하나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럼 B 부분, 그지? 이런 것들. 파도잖아. 파도, 가뜩 노한 고래라고 표현한 거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맞고 보기는 자연물을 의윤화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의윤화가 일어난 거 그냥 맞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1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1번을 그냥 5번으로 내리는 거야. 이해갔죠? 5번으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풀어주는 거지. 근데 원래 4번을 먼저 푼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 거야.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현상에 비유했고 B는 천문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했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비유한 것도 요것도 우리가 좀 봤을 때 바로 올라가도 괜찮은데 선생님이 선택지를 2번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번 같은 경우는 낯선 형태의 개념이잖아. 그런데 요런 것들은 낯선 형태의 개념이 아니지. 그지? 천상,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현상에 비유한다든지 천문현상을 지상에 비유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우리가 안 배웠던 게 나왔으니 이걸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적용하는 거지만 요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지. 바로 가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4번 선택지를 먼저 올 수 있게 공부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서술형은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사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학문사 교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해서 문제를 좀 풀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기출문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쨌든 영상을 찍어줄 테니까 자료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